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지만 어제 또 이슈가 됐던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가는 어땠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전일 호재성 공시가 나와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목요일 대비해서 4%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6.94%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대표적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미약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한미약품 일단 7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있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깔끔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호재성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미약품의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자, 어제 아무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편하게 볼 수 있게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화면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개발했던 롤론티스라는 이런 제품을 지금 다시 한번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지난 3월달, 올해입니다. 올해 3월달에도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자, 지난 3월달에 역시나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FDA에서 사실 데이터를 좀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면서 일단 신청한 내용들을 자진 취소를 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3월달 이후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자, 다시 한번 롤론티스에 대한 시판 허가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지난 3월달에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즉 데이터 보완 요청을 FDA에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데이터도 실제로 많이 보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임상 1상도 아니고요. 2상도 아니고요. 시판 허가입니다. 즉, 시판 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직접적으로 한미약품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뭐 한미약품 제외한 뭐 HLB라든지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 다들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아직 시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임상이요. 1상을 통과해도 2상이 남았고요. 2상을 통과해도 또 몇 년간의 또 3상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끝나면 다시 또 시판 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임상이 진행된다고 해서 시판까지 가서 실제 매출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임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기대감이 꺼지면 금방 또 낙폭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한미약품은 임상이 아니라 시판 허가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너무나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하기가 워낙 까다로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내용은 사실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합니다. 자, 신라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급락했죠. 거의 뭐 9%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대 급락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HLB는 좀 더 심했죠. 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1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어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종목은 역시나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고요. 거기다가 사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던 이유를 보면요. 단기적으로 최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특징적인 세 종목이었는데, 자, 공매도란 것은요. 주식이 내려갈 걸 예상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것을 판다고 해서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자, 공매도라는 이유에 주가가 빠지거나 빠지게 되면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는 시점이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많아진다는 것들은 일단 지수가 좀 하락할 것에 대한 베팅을 좀 하는 건데, 자, 지금 사실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받침이 되지 않지만 공매도 세력이 많았습니다. 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요. 근데 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싼 값에 사서 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거를 청산을 해야지 손실이 늘어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매수죠. 그래서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공매도 투자자의 매수, 즉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쇼커버링도 결국 매수라서 쇼커버링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HLB가 굉장히 그런 케이스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쇼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주가는 뭐 하락세였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를 때는 오히려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낙폭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결국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도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투자 주체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 HLB처럼 이렇게 급등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거기다가 HLB와 이제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재료로 갔던 종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은요. 자, 일단 HLB 같은 경우 역시나 지금 1분기와 2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3년 넘게 적자였는데 올해도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 지금 보이는 거는 3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리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다 적자였던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식을 매매하고 어떤 수익을 바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어떤 기업의 실적을 감안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주가가 원래 가치를 찾아갈 때 이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남기게 되는 게 기본적인 투자 방법인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 종목은 당연히 사실 봐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워낙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세 종목이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 오늘의 주제였던 한미약품은 왜 올랐을까요? 물론 호재성 공시가 있었죠. 시파노가를 다시 FDA에 재신청했다라는 호재도 있었지만 자, 지금 재무제표 보세요.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적자였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대비해서 훨씬 더 실적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치도 보시면 다 흑자입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들, 특히나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미약품은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호재성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안정성. 자, 세 번째는요. 자, 보세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들어가 있던 특히나 특정 세 종목에 몰려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리고 HLB. 이 종목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익 실현했던 물량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선 관심이 높기 때문이죠. 이미 어느 정도 이 세 종목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 그중에 어떤 호재성 내용들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안정적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한미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대표 업종들이 대표 종목들이 지금 금요일 날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필룩스는 또 선방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필룩스도 여러 번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죠. 자, 필룩스 주가를 보시면 자,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급락을 하는 어제장에서 금요일 장에서 오히려 필룩스는 1.03%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자, 필룩스도 마찬가지죠. 안정성이 있습니다. 실적. 자, 보세요. 지금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필룩스라든지 한미약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들 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급등세는 끝났고요. 물론 조정받은 이후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든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순환매도 들어갈 확률이 있고 실적도 안정적인 방금 오늘의 주제인 한미약품과 이런 필룩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과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는 그 특정 세 종목이 왜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8월 달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전혀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떤 주가가 오르는 특정 원인이 사실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적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호재성 내용들도 없었고요. 어떤 기업과의 거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포트를 발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리포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매매가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 특히나 최근에 급등주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 질문을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주셨어요. 아니, 수급을 봤더니 자, 특정 세 종목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신라젠 갑자기 어제 낙폭이 있었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냐,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볼게요. 기관들이 낙폭이 있었던 최근에도 매수세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죠. HLB는 근데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특정 수급들의 단기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은 있습니다. 단기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자, 공매도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붙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이 팔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를 해서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쇼 커버링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 커버링을 감안한 베팅이라면 단기적인 매수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지금 단순히 수급을 분석하면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당연히 손절가를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도달 시에는 확실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나 이런 조금 더 실적적으로 안정적이고 호재성 내용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비중을 옮기시거나 또는 지금이 우량주를 사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수급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실적 좋고 성장성이 있는 우량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있었던 자금들이 우량주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량주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이상 가지고 가시는 게 앞으로 하반기 굉장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변동성 큰 종목들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게 되면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매 원칙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저조차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게 이런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우량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한미약품 소개해 드리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탑3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하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요. 일단 철저하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받치는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우량주 쪽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꼭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한미약품이나 필록스처럼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수소경제 포럼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수소차 관련된 또는 수소차라든지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중장기적인 베팅,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튜브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키티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